라자명 시즌 4 신사일주 마지막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장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낯선입니다. 안 되나? 안 속나? 안녕하세요. 못하겠다. 어떻게 하지? 간사하게 해야 되는데. 아니지, 진중하고 근엄하게 해야지. 안녕하세요. 돌고래입니다. 죽지 않은 돌고래입니다. 항상 이러지 않았어 내가? 아 짜증나. 너 물 좀 마시고. 오늘은 신사일주 마지막 시간이고요. 남은 신사일주 추가 사연과 연애 공약법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추가 사연이 될 것 같네요. 네. 네. 수면 모드. 아, 너무 좋은 닉네임이다. 그렇죠. 나 잠자는 게 세상에 제일 좋아. 네. 방해 금지 모드. 네. 네. 수면 모드님의 사연이고요. 이분 역시 여성분이신데 양력 90년 5월 16일 오후 11시 57분입니다. 네. 예, 제가 생시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분이 야자시에 걸려서 이 경호년 신사월 경자시까지는 맞는데 야자시를 적용하면 신사일주가 되고 야자시를 적용하지 않으면 이모일주가 되는. 야자시가 뭐죠, 근데? 질문해 주시죠. 야자시가 뭐죠? 무슨 약간 여기 상태들 안 좋은 애들 모여가지고 방송하는 것 같아. 야자시가 한 3번 정도 저희가 다룬 것 같긴 한데. 이게 이렇게 줄임말 쓰면 안 되는 거야. 아, 맞는데. 야간 자율학습 이런 거 아니야, 네, 지금? 네. 아니야? 야자 같은 소리 하고. 네, 설명 또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한데요. 그 자시가 날이 바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둘로 나눠서 밤 이제 30분, 그러니까 00시 30분 이전까지는 야자시로 보고 네. 그 다음은 이제 아침으로 보자 해가지고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해를 못했습니다. 보통 보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가 있는데 그걸 다 네. 2시간으로 쪼개놨는데 네. 밤 11시부터 1시 사이는 네. 그걸 또 반으로 쪼개자는 거죠. 그런 이론이죠. 원래는 2시간으로 잘라야 되는데 네, 원래는 이걸 또 반으로 자르구나. 2시간인데 그거를 또 반으로 잘라서 네. 하나는 밤 늦은 자시로 보고 하나는 아침이 된 자시로 보자. 뭐 이런 네. 이제 그래서 일주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도 바뀌고 시간도 이제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신사일주니까 조자시로 하면 무자시가 되는 거고요. 네. 야자시로 하면 경자시가 되는 거죠. 그럼 시간. 쪼개는 학파랑 안 쪼개는 학파랑 따로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저는 뭐 기본적으로 쪼개는 것은 반대다. 네. 저도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럼 제가 찬성하겠습니다. 규정이 맞아야죠. 밸런스. 그런 거군요. 네. 근데 어쨌건 저 자파명리 어플에 보면 적용을 할 수도 있게는 돼 있습니다. 예, 아니요. 모든 어플은 그거를 쓰는 이론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프로그램은 그렇게 만드는 게 맞는 거죠. 제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네. 또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어플에는 적용을 해놨죠. 네. 근데 왜 두 분은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시는 건가요? 복잡하잖아. 네, 이제 가령 자시가 문제가 되는데, 네. 과연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공공시로 보는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근대적 개념이고요. 네. 저는 자시의 시작이 이미 새로운 날의 시작이다. 네. 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럼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은 꼭 일뿐만 아니라 뭐 월도 마찬가지, 월하고 연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야자시를 따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에 날에서 뒤에 날이 경과할 때 경과의 개념을 적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 일만 적용합니까? 월도 적용하고 연도 적용하지. 솔직히 절입시가 바로 월의 시작인데 그러면 4월 3일 날 오후 14시 37분부터 월이 바뀐다면 그럼 36분까지는 칼같이 전날이고 그 1초 뒤부터 달이 바뀐다. 그런 것을 어떻게 사실은 동의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월과 연도 똑같이 적용돼야죠. 그게 따져야 되면은 이제 그래서 뭐 어디까지가 얼마만큼이 틀어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 때문인데 저도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는 것이 야자시로 적용
이런 특히 자시생들 같은 경우에 특히 앞에 이제 앞에 쪽 출생자 뒤에 쪽은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출생자들이 정말 뭐가 안 맞아요. 살아온 것과. 근데 이걸 야주치 적용한 명시로 보면 딱 맞아. 유혹이 참. 그러니까 가령 있는 겁니다. 똑같이 그냥 평소에 시도 나는 예를 들어서 축시생인데 자시생의 그에 가까운 축시생하고 인시생의 그에 가까운 축시생이 같을 리가 없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축시가 혹시 사람들이 착각해가지고 자시가 아닐까. 아니 자시면 모든 게 다 풀리는데. 이런 경우가 사실 있거든요. 그럴 것 같아. 또 맞추고 싶으니까 또 더 좋은 게 있으면 막.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렇게 야자시라는 것을 꼭 이렇게 일간에 적용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비록 그 전날에 전날에 어떤 기운이 아무래도 좀 영향을 받기는 하겠죠. 몇 분 차이니까 결국.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강원 선생님하고 동일한 건데 일단 복잡하고요. 정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런 시도를 하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니들 왜 야자시 조자시를 따져서 보냐 하는 거를 저는 비난하진 않거든요. 그렇게 시도를 하고 좀 더 세분화하고 좀 더 정교하게 보려는 노력은 저는 아주 좋다라고 봐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한계도 인정하자는 주의거든요. 한계.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야자시 조자시 적용 안 해도 사주는 51만 8,400가지 유형적 분류가 나오는 진짜 엄청난 디테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쌍둥이 같은 경우도 쌍둥이는 그럼 어떻게 보냐 하면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아요. 막 합으로 본다, 뭐 다음 시간으로 본다, 뭐 뒤집어서 본다, 막 정말 이론이 많은데 저는 쌍둥이 사주를 들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럼 쌍둥이는 같은가요? 그러면 같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쌍둥이 사주도 시가 다른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거의 같은 시간대에 났다고 한다면 저도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얘들은 성격이 너무 다른데요. 부모님들이 그래요. 하지만 부모가 같지 않느냐. 취향도 비슷할 거고 얘들이 항상 같이 움직일 거 아니냐. 그래서 한계를 일단 저는 그 정도까지 일단 한계는 사주적으로도 좀 인정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좀 더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뭐 야자시 조자시를 구별한다든지 쌍둥이 이론을 만들어내는지 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밤 11시가 넘었으면 무조건 그냥 다음 날로 해서 야자시 조자시를 구별하지 않고 사주를 이제 보고 있죠. 심플하게. 이게 디졸브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기운이라는 게 이렇게 몇 초부터 탁 바뀌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분은 신사일주 시간에 소개되면 안 되는 사연이 되는 건데. 그러게요. 이제 제 기준점에서는 이분이 아마 저한테 오셨다고 하시면 저는 무조건 이모일주 경자시로 해가지고 사주를 풀어드렸을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예전에 이모일주를 다루긴 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저희가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요. 우선 저희가 사연을 모시고 왔으니 일단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가정은 엄마로 인해 지켜내졌다고 할 수 있는데 까닭은 아버지의 술 문제입니다. 지금이야 괜찮지만 한때 좀 피해의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파로 아버지와는 좀 대면하고 엄마한테는 나름 잘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모저모로 어딘가 자신감 없는 학창시절을 보낸 것 같고 비교적 평범하고 어른들 말씀에도 반항보단 잘 따라서 스스로 예의를 잘 지키는 타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머리가 크고 보니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대학에 들어올 때까지 남의 눈을 많이 의식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무뎌진 것 같습니다. 만드는 것, 창작에 대한 갈망 같은 것이 있습니다. 식상이 없어서일까요? 다만 사주가 어느 쪽이든 화가 많아서인지 글보다는 시각적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과 중에는 가장 창작에 근접한 건축가로 왔습니다. 두 사주 모두 상반되는 기질이 주를 이루어 게으른 것 같은데 부지런하려고 노력하고 행동은 느린 편인데 성격은 급한 부분이 있으며 멘탈은 약한 것 같으면서도 질깁니다. 공익적이면서도 개인적인 성향도 있는 것 같아요.
임수의 음흉함과 신사의 비밀스러움에 차이가 있나요? 큰 차이가 있죠. 네. 월주가 신사라 어느 정도 특징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만 부끄러움, 조심스러움, 언변 부족과 같은 문제로 제 이야기는 잘 안 하게 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이 두 사주가 성격이나 삶 자체가 많이 다를까요? 네. 큰 특징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직업은 건축 설계 쪽으로 일하고 있는데 사주적으로 적성에 그럭저럭 맞다라고 듣긴 했습니다만 좀 더 보람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진정 없는 것인가요? 네. 사연이 짧고 명료한데요. 네. 지금 뭐 간단한 성향 그리고 직업 네.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나 사연을 들으시고 이모 일주에 가까운가요? 저희는 저는 전혀 뭐 모르겠어요. 거의 90%, 99% 이물주로. 일단 약간 신사의 요소도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월이 그래서 네. 월에 또 신사를 또 있어서. 갖고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이건 뭐 조합부터 그냥 이물주인데요. 네. 왜냐하면요, 네. 이물주가 되면은 그 이제 지지는 아주 강한 화재성과 천간의 그 금인성이 대치하는 형국이 됩니다. 네. 근데 신사일주가 되면 관과 이렇게 그 뭐죠 비급이 대치하는 형태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건축학이고 또 특히 자기 특성을 얘기해 주는 거, 네. 멘탈은 약하면서도 질기고 게으른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이제 재성과 인성이 힘을 겨루고 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거든요. 네. 그리고 자꾸 임수를 음흉하다거든요. 제가 너무 이제 임수에 대한 좀 저의 개인적 취향을 너무 강하게 얘기한 것 같고 그럼 진짜 큰일 나죠. 근데 임수에는 음흉한 요소도 있다는 것이지. 임수는 이제 깊은 거죠. 깊은 거. 깊은 거. 깊은 호수. 네. 네. 그러니까 임수일주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끔 그런 왜 깊다 음흉을 보니까 그 속에 음흉함도 네, 있고 네. 이것저것 다 들어있네요. 거기까지 생각을 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이 굉장히 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음흉하네. 거기까지 생각을 해? 막 이런 거 느낌인 거거든요. 얕지 않기 때문에 더 음흉하게 볼 수도 있다. 네, 상대적인 네. 거죠. 느낌이 약간 이런 건가요? 물 쪽에서는 이미 그런 느낌이면 토 쪽에서는 토는 약간 기토 쪽에서 더 그런 면들이 좀 많이 있죠. 네. 생각을 좀 더. 목은 을목 쪽에서 좀 더. 아니 난 느낌이 그냥 물 쪽에서는 임이라는 글자고 그렇고 토 쪽에서는 무라는 글자가 뭔가 이것저것 다 들어있는 느낌이라서 어쨌든 무나 기 다 이제 토 잡기라고 하긴 하는데 보통 무토는 약간 그래도 시원시원한 면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양과 음의 어떤 네. 의미도 있고 또 그럼요. 네. 그 신사의 비밀스러움과 임수의 음흉함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근데 신사가 뭐라고 써 있죠? 비밀스러움이라는 거는 저는 약간 동의하기는. 근데 오히려 임수가 더 비밀스러운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둘 놓고 비교한다면 뭐 신사는 좀 솔직한 분들도 꽤 오히려. 많거든요. 네, 직설적이거나 뭐 네. 이렇게 할 말 꼭 해야 되고 막 자기 속내를 잘 숨기지 못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더 많이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 월에 신사를 갖고 있어가지고 네, 네. 더 헷갈리실 것 같아요. 네. 본인 스스로는. 네, 네. 근데 어쨌건 이모일주가 거의 90몇 %, 네. 예, 확실하다고 하시고 근데 사실 여성분들의 신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요소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비밀스러움이요? 비밀스러움보다는 자신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요소를 섬세하게 갖고 있다면 그걸 다 일일이 시시콜콜에 남한테 그걸 갖다가 설명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남들이 보면 비밀스러움이 약간 이제 뭐라 그럴까 신비주의 이런 느낌을 만들어낼 때도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이분이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두 사주가 성격이나 삶 자체가 많이 다를까요? 근데 이 부분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일주가 바뀌게 되면 이게 재성과 인성으로 갈지 아니면 비겁과 관으로 갈지 관성의 대치가 될지 이 부분에서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 어쨌건 이분은 이모일주인 것 같습니다. 지금 건축 설계 쪽 일을 하고 있으신데 적성에는 맞다고 듣기도 했고
뭐 그거 저거 도구로 쓰는 그 재성이 맞죠. 네. 본인도 뭐 크게 뭐 그렇진 않는데 좀 더 이제 좀 성에 안 차시나 봐요. 네. 좀 더 보람을 느끼면서 네. 할 수 있는 네. 일을 본래 지가 맡은 거는 재미가 없어요. 맞아요. 아무리 꿈의 직장이라고 해서 다녀도 네. 안에서 보면 다르듯이. 네. 끝인가요? 네, 이런 것을 질문할 수 있는 게 이모일주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모라는 글자 자체가 뭡니까? 가장 극단적인 음의 기운과 네. 네. 지지의 가장 극단적인 양의 기운이 이루어져 가지고 요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기억이 나네요. 네. 예전에 했던 게. 그래서 사실 이분들은 어떨 때는요 존재감이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큰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오히려 큰 기운을 가져서 그게 깔릴 경우에는 전혀 존재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긴 태양이 항상 떠 있다고 태양 생각 안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고민들은 많이 하죠.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끝날 사람은 아니야. 네. 내가 낸데. 근데 이게 이제 일지가 정제다 보니 네. 근데 그러한 어떤 표현과 사고에도 질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비겁이나 급제처럼 막 내저르지 않는 거예요. 내 쪽으로 무순이 많겠네요. 스스로 고민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막 나름대로 사회를 향해서 독트린을 터뜨려 놓고 난 뒤에도 아닌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이 공산주의자 선언하고 약간 아닌 것 같은데. 난 돈이 좋아. 막 이러잖아. 대통령 되고 나서 약간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극단적인 기운들이 자기를 지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인 어떤 현실을 움직이는 에너지는 막 굉장히 혁명적인데 사유와 이상은 굉장히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막 보수적인 거, 사익적, 그걸 뭐라 그래? 겉모술수를 어떤 그런 머릿속으로는 또 그런 어떤 그 있으면 정말 괴롭지 않겠어요? 이게 통일이 안 되니까. 제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딱 이모일주다. 그러면서 또 시각적인 요소를 자기의 밥 먹고 사는 도구로 쓴 거죠. 네. 글보다는 시각적인 거에 더 자극을 많이 받는다고. 뭐 부끄러움, 조심스러움, 언변부족 이거는 사실은 신사일주하고 정말 별로 관련. 그렇군요. 네. 모든 것이 이모를 가리키고 있네요. 특히나 이제 이쪽 저 야자시로 한 그 신사일주 같은 경우에는 저 자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것 같거든요. 사주적인 의미상. 근데 운은 또 어려서부터 수기운들이 43세 이전까지는 없기 때문에 사주적으로 운이 그렇게 좋은 거라고 좀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경우에 이분이 이제 이모일주가 되면 이거 운이 저는 좀 괜찮다라고 좀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더 이쪽이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이래저래. 근데 이분의 질문은 좀 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은 없는지. 그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아요. 시간이. 뭐 운의 흐름의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43세 이후가 되면 자기가 좀 자유롭게 뭔가를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시기가 되면 자기가 좀 뜻한 바를 좀 가지고 좀 가질 것 같거든요. 지금 좀 성이 안 차도. 지금은 성이 안 차는 건 아무래도 그 조직적인 생활이라든지 직장 생활에 대한 문제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네. 본의 아니게 수면모드님 사연으로 인해서 저희가 일전에 했던 이모일주 복습을 좀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 월주에 아무래도 신사가 있어서 좀 더 헷갈리지 않으셨나. 그리고 오랫도록 신사일주인 줄 알고 지내지 않으셨나 싶긴 합니다. 근데 보내주신 사연 모두가 이모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다시 좀 이제 명식을 들여다보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겨주셨던 그 좀 더 보람 있는 일을 찾으시는 부분은요. 저기 43세 대운쯤 되면 자연스럽게 시간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해결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마지막 추가 사연이 너무 간단하게 너무 짧게 끝났기 때문에 하나 더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늘 저희가 마지막에 하고 있는 용신 찾는 사연입니다.
이번에는 사연이 진짜 너무 짧아요. 네. 너무 짧은데 그래도 좋네요. 한번 짧고 굵게. 네, 좀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녹경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이고요. 네. 양력 78년 3월 20일 진시생. 네. 네. 심지어 성별도 모릅니다. 성별을 모른다고요? 성별 모르면 알 수 있어요, 용신을? 그래도 일단 잠깐 팔자 내에서 예, 이제 팔자 내에서 네. 찾아보는 걸로 하고 무오년 을묘월 신사일 임진시 네. 이고요. 성별은 없으시지만 용신을 너무 애타게 찾고 계시기 때문에 예, 이 찾고 계신 녹경님과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청취자분들이 용신 잡기 요거 임상 학습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짧은 사연을 모시고 왔습니다. 읽어봐 주시죠. 신약한 신사일주로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팔자의 용신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팔자의 오행을 빠지지 않고 가지고 있지만 재관이 많아 신약하여 결국 인비를 용해야 하는데 비겁을 쓸 경우 사중경금과 무토를 용의신으로 잡으면 될까요? 또한 신금경금의 취용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금 중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임수를 쓸 경우는 어떨까요? 저를 힘들게 하는 관을 제어하여 본원의 힘을 키우는 것이 더 좋을까요? 물로 금을 닦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식상은 본원의 힘을 빼고 과도한 재를 생하는 것이니 어느 것이 제 팔자의 용신인지 어렵습니다. 용신은 정해지지 않고 운의 흐름에 때에 맞춰 변용해야 하는 건가요? 답답함이 뚫리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 짧은 문장 안에 저는 처음부터까지 하나도 모르겠어. 진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인가 보다. 네, 네. 뭐 크게는 4가지의 질문이 있고 네.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운의 흐름에 때에 맞춰 변용해야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성별을 모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한번 뭐 들여다봐 주시죠. 저 개인적으로는 네, 용신은 정해져 있겠죠. 네. 정해져 있는데 네, 가끔은 정말 그 신강신약을 왔다 갔다 하시는 유형의 사주들이 있어요. 네, 그 운의 어떤 향방에 따라서 네, 네, 그게 마치 이제 용신을 약간 변형해서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뿐이지 네, 네.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그거는 뭐 당연히 용신이다라는 어떤 관념은 좀 정해져 있는 네, 네, 네. 것 같고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신금은 뭐 무토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네. 특히 뭐 술토라든지 무토 뭐 이런 것들은 같은 토라고 하더라도 네, 그래서 뭐 진토 같은 경우에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굳이 좀 쓰려면 이분이 이제 경금이 좋냐 신금이 좋냐 이런 것도 이제 물어보셨는데 네. 저는 신금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봅니다. 경금보다는. 본인 자신. 네. 네. 그러면은 토금으로 가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네. 저 개인적으로는 토금인데 네. 그래도 또 이분이 약간 디테일한 걸 원하셨기 때문에 네, 무토보다는 진토. 진토가 더 네. 우수한 의미가 있고 네. 경금보다는 신금이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경금이 온다면 네. 저 을목 편제를 취해버리기 때문에 이건 경쟁 만약에 이분이 을목이 사주에 투관이 안 돼 있으면 네, 네.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제가 철주를 이렇게 딱 편제격으로 내리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겁재를 좀 꺼리는 경향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렇군요. 강호 선생님? 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저도 뭐 금이 용신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네. 그래도 뭐 이분의 경우는 특수하게도 사중 경금을 용신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네. 그 부분에서 또 살짝 이제 또 예. 저도 좀 생각이 다른데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미 이 저기 녹경님께서 그 경금과 신금의 취용의 차이에 네. 그 궁금증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예. 네, 가령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같은 오행에서 쓰는 건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합화의 문제라든지 기반의 문제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이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네. 이 경우는 뭐 신금도 쓸 수 있고 경금 다 쓸 수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일지의 경금이 이제 그 지장간에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오히려 이제 신금보다는 경금을 훨씬 더 뭐랄까요 그 용신으로 쓰기에 용이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 거죠. 네. 쓰기가 좀 수월하다. 수월하다. 네. 아무래도 아무래도 우리가 참 먹고 살기 힘든데 뭐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좀 힘들 들어가는 걸 도구를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 생각이고. 네. 네. 근데 그러면 신금과 경금의 차이는 뭐냐? 네.
신금은 비급이 비견이고 이제 경금은 급제니까 사실은 이것을 용신으로 쓰는 데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비견을 용신으로 쓰는 것과 급제를 용신으로 쓰는 것은 바로 그 십신의 차이만큼 큰 건데요. 그건 뭐 제가 일일이 설명을 안 해드려도 비견과 급제와의 차이만큼을 딱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들여다보면 안 될까요?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비견이라는 거는 동반자적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비견 어깨를 나란히 해서 같이 이제 친구처럼 야 우리 협력해 보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비견은. 그래서 좀 뭔가 뭐 너희 좋고 매부 좋고 이런 관념이 있는데 겁제를 용하는 경우는 사실은 약간 동반자적 의미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경쟁자적인 의미. 경쟁자적인 적을 사랑하라 뭐 이런 건가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굉장히 큰 싸움이 벌어질 우려가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게 겁제를 용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몸에 어떤 이독제독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을 독으로 제어하는 네. 이런 느낌이 겁제의 의미가 좀 있고 그러니까 더 세게 가는 거죠. 근데 비견은 좀 순화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죠. 내 몸에 맞는 좋은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겁제를 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게 될 때는 자기 희생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력하게 가지면서 성과를 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겁제가 나중에 잘못 작용이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잔인한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약간 위험성이 좀 내포가 되어 있는 그러면 부분이 좀 있죠. 신약한 사주의 경우에는 그래서 극신약한 경우에는 네. 사실은 겁제가 더 도움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오히려 또 네. 극신약일 때는 네, 근데 약간 신약하다 그러면 비견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그렇겠네요. 경우들이 많죠. 아무래도 이제 통상적으로는 비견을 쓰기가 쉽죠. 네. 그러니까 또 기질상으로도 그렇습니다. 비견은 이제 자신의 자존감을 쓰는 거고요. 네. 급제는 자신의 솔직함을 쓰는 거거든요. 이제 이 감수성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그래서 뭐 이런 감성적인 측면 또 이렇게 비견이 예를 들어서 정말 그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의미하는 거라면 급제는 멀티태스킹이나 혹은 자기는 숨고 남을 앞세우는 사업, 이인자적 사업, 그리고 그런 걸 막 두 개, 세 개 막 벌려가는 거. 보면 저 사람은 그냥 무식자 같은데 알고 보니까 사실상 무슨 무리시구나. 그래서 굉장히 쓰임이 다르죠. 비견은 자기가 빛나야 돼요. 일단. 근데 급제는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사연이 자세히 없기 때문에 저희가 또 더 깊게 말씀드리기는 애매할 것 같고 이런 거를 바탕으로 본인이 일단 금이 중요하다는 거에는 두 분이 같으시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수와 관련된 뭐 얘기도 하셨는데 통상적으로 만약에 이분이 가을 쪽에 태어났다라면 임수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글자는 맞을 것 같아요. 약간의 어떤 설기나 가을이면 이제 금이 강해지는 때니까. 그런데 이제 봄이면 조금 좀 임수보다는 아무래도 토나 자기 자신 뭐 이런 기운들이 훨씬 더 좀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이분은 술 잘 쓰셔야 됩니다. 한신인데요. 이 상관이 특히 또 이제 시주에 아주 아름답게 추출해 있고 이 수상관은 이분은 굳이 이렇게 용의신을 떠나서 굉장히 잘 써야 되는 이 술을 통해서 이제 재물을 또 불러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쓰고 또 이제 강한 관성을 제어하는 쪽으로 써야 되니까 정말 다행스러운 점은 무토 임수를 극하는 무토 정인이 멀리 있다는 거. 을목뒤에 있어서 공격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진토 정인한테도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이분한테는 큰 행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수도 또 잘 쓰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뭐 이분은 저기 오행이 또 두루두루 있고 하셔서 뭐 대운의 흐름은 알 수 없으나 뭘 하나만 전황처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저것을 두루두루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괜찮은 명식의 대결입니다. 저는 사주를 이렇게 이 사주 딱 보고 굉장히 구조가 훌륭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특히 이제 남성분이라면 앞으로 행로가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이렇게 순행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예. 이 전체적인 조화나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좀 가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뭔가 또 안 좋은 거는 멀리 있고 사주상에서도 또 필요한 것들은 딱 제자리에 있고 네. 뿌리까지 내리셨다니. 저도 딱 보자마자 뭐 월주가 일단 이미 빛나고 있으셔서 월이 그러고 열명.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이렇게 그 초년에 좀 공공한 집안에서 태어났는 게 오히려 더 좋다. 네. 중년 말년 발복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녹경님. 애타게 용신을 찾고 계셨는데요. 네. 이게 답답함이 뚫리는 시원한 답변이 되셨는지 네, 궁금하네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용신도 한번 찾아봤고요. 네.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인가요? 남녀 공략법 이게. 그럼요. 네. 이거 기다리시는 분이 많고요. 네.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지금 저기 신사일주 같은 경우는 신사일주 상관이나 선배를 만났을 때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부모님이 신사일주인 경우도 있었고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연애공략법에 그런 것도 이제 같이 응용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추가로 요청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그 자녀분 걱정하시는 부모님, 그러니까 자녀 때문에 명략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부모님들이 꼭 가면 자식 사주 물어보죠. 그렇죠. 자기보다. 그래서 이 일주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떤 팁들 뭐 이런 것도 좀 시간이 남으면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말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풍성하게 저희가 지금 남녀 연애 공략법이라고 뭐라 만들어놓고 별걸 다 욕을 해. 나 지금 얘기하려고 했는데 강쌤 네 말하는데 표정 보는데 표정이 되게 귀찮아.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니즈가 이런 니즈가 있다. 있다인데 뭐 받으실 거면 받으시고 컨디션에 따라. 그날 이제 얼마나 에너지가 남았냐에 따라서 저희가 어디까지 팁을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을까가 정해질 것 같고요. 말 그대로 뭐 자녀 양육법이잖아요. 뭐 디테일하게 갈 수는 없죠. 네, 자녀는 그러니까 남심을 공략하는 것을 자신의 그대로 정약하면 돼요. 남자는 나애니까. 하긴 또 일종의 연애죠 또. 그거를 확대하다 보면 팁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뜯어서 드릴게요. 뭐 양육은 잘 먹이고 잘 재우는 거니까 그게 뭐 무슨 방법이 있나요? 마치 남심을 공략하듯이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울면 젖주고 결국 이 말을 요약하면 두 분 선생님이 좀 귀찮으니까 남녀 공략법에 대충 잘 응용해라 이게 이제 이거네요. 한 맥락에 있는 건데요. 남심을 공략하는 거에도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사실 자식 그리고 양육에도 별로 관심이 없으신 두 분이라서 좀 아니 사뭇 저는 걱정이 사실 됩니다. 제가 개입하면 망칠까봐 저는 근데 이게 큰 맥락에서 거기서 응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사람을 공략한다는 게. 그래서 저희가 연애 공략법을 사실 했던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고민이 생기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연애 공략법이기 때문에 이제 쓸데없는 신사일주 남심 공략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되게 쓸데없는 거. 두 분 선생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 뭐 신사일주 남자든 여자든 굉장히 좀 까다로운 게 있어요. 정확하고 논리적이고 좀 뭐가 이렇게 좀 연애를 하기에는 저는 사실은 신사는 좀 안 좋은 일주라고 저는 좀 판단이 들거든요. 감성보다는 논리 타입. 그러니까 이제 결혼이라는 정식 절차와 인연에 대한 것들은 아니 좋아질 때는 감성을 들여야 되고 싫어질 때는 논리를 그거 너무 정확한 표현이신 것 무서운 같아요. 스타일이다. 그래서 결혼으로서 보면 괜찮은 사람들이 많은데 연애를 할 때는 좀 피곤한 스타일들이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항상 신사일주를 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연애는 사실 우리가 논리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남심 여심이라는 게. 그럼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남자도 이해와 설득 그다음에 일종의 막 프레젠테이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접근, 설득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약간 그 우리가
그 국가에다가 뭔가 돈을 요청할 때는 막 서류 같은 거 막 빽빽하게 하고 막 네. 프리랜서 하고 왜 이 돈을 내고 우리가 써야 되는지 이런 거 하잖아요. 네. 마치 그렇듯이 정관을 공략하듯이 어. 공략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타당할 것 같아요. 아니 안 그래도 취업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의 공약을 해야 되는데 약간 지금 설득과 네. 논리가 많이 네.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연인의 자리에 취업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정관식으로 생각해서 이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거죠. 느낌이. 저는 안 되겠네요. 예. 네. 그러니까 뭐 감정적으로 요즘에 너무 괜히 힘들어 그러면 그게 아니라 왜 힘든지. 그래서 네가 나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 뭐 이런 논리성 있잖아요.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저는 그 신사일수의 남심은 공략 안 하는 게 수다. 선생님 공략 안 할 줄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공략하는 길이다. 네. 공략 안 한다. 이 신사일주는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갈수록 양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참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특히 여자 입장에서 난 신사일주 신살주 힘들 것 같아요. 오히려 신사일주 남자들로 하여금 자기한테 대시하도록 만드는 게 제가 볼 때 가장 최고의 그 역공작이 필요합니다. 전략이라고 저는 봅니다. 필 꽂히는 거. 어떻게 하면 이거 잘못 질렀다가는요 게임값을 많이 물어야 돼요. 저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네. 강원 선생님 말이 제일 타당한 것 같아요. 먼저 그냥 고백을 하게끔 만드는 거군요. 예. 자기 스스로 자기를 설득해서 다가오게끔. 근데 진짜 쉽지 않겠는데요. 그게 제일 고단수 이게 아닙니까? 이제 최고의 고단수죠. 네. 이게 최고의 고단수. 모쪼록 그래서 이제 좀 일단 신사일주의 남심을 공략하는 데는요 도도함과 네. 그다음에 굉장히 친절함, 참 모순적인 친절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도도하면 신사일주는 뭐 좋은 게 다 있어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도도한데 한 번씩 친절해줘요. 그러면 내 마음이 있나? 네. 그래서 또 도도해. 네. 뭐지? 이러다가 이제 문제를 이렇게 자기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안 그래들면 할 수 없고. 도도함과 친절함. 밥 사주면서 저 먹어. 와 친절한데 도도하다. 커피 쳐 먹어. 이러면서. 저는 그것을 권하고 싶네 하여튼. 예. 굉장히 어렵네요. 그러게요. 근데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이거를 자녀분은 아들에게도 네, 적용을 해보고 네. 남성 상사에게도 적용해봤는데 더 어려워지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약간 논리적 설득. 예. 네. 일단 감정보다는 논리적 접근이 정말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연애라고 하더라도 신사일주 남자의 경우는. 네. 뭐 상사로 치면 되게 일은 하는데 그렇다고 비굴하지도 않아야겠네요. 이거 네, 응용하면. 그렇죠. 뭐 그런 거 일절 안 통하겠네요. 근데 이제 특히 이런 건 있습니다. 근데 신사일주 남자분들은 좀 시각적인 요인에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 관이 그렇잖아요. 관이라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이 입고 있는 풍채로 저 사람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로 따지면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신원서판 그 신이 중요하다 신. 그러니까 그 자신의 그 일주 관성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옷차림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막 너무 이렇게 막 그 화려한 것도 아니고. 화려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너무 험불하면 또 안 돼. 뭔가 좀 가오 있어. 이런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 자기도 그렇지만 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그래서 좀 참 피곤해. 그러게요. 말 듣고 보니 좀 피곤하네요. 뭐 느낌상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날 때 추리닝 입고 가지 마라 뭐 이런 느낌처럼 이렇게 단정하고 세련 정장 같은 느낌 뭐 이런 제복 같은 어떤 분위기 뭐 이런 것들. 나비 넥타이에 또 꽃을 꽂고 이건 또 과하고. 그렇군요. 아들에게 적용을 해봤는데 저 도저히 방법이 없네요. 그러니까 결국 아들이면 이제 논리적 접근인 거죠. 뭐. 이걸 왜 안 사줘야 되는 건지, 이걸 네가 왜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굉장한 논리적 접근. 논리적으로 계속 이해를 시켜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들은 그 타임 스케줄에 능합니다. 신사일주는요.
그럼 이제 이게 만약 자식이라면요, 이걸 원한단 말이야. 그러면 논리적으로 얘한테 이거는 네가 앞으로 7개월 2주 뒤에 필요한 것이다. 네, 정확하게 스케줄. 네. 그런데 근데 7개월 2주 뒤에 사줘야 돼. 네. 네. 지금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뒤로 돌리면 안 돼. 혹은 이거는 이미 마이너스 3개월 3주 전에 네가 이미 했어야 되는 것이다. 네. 너는 안 해도 된다. 이거는 이미. 그래서 이제 그 대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 시간 감각은 굉장히 탁월해요. 네, 네. 굉장히 이 부분에서 신뢰성이 있다고 받는답니다. 어떻게 보면 양경할 때는 그것만 지키면 편하긴 이런 하네요. 거는 따님에게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딸의 경우는 조금 또 다릅니다. 네, 그러면 여신 공약으로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사일주 여성분들은 네. 보통 이게 남자 보기 좋다라고 좀 평가가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일단 남자 잘 고른다는 잘 얘기야. 고른다는 얘기죠. 안목이 뛰어나다. 안목이 뛰어나고 보통 신사일주 여성분들의 남편복이 굉장히 좋은 걸로 사실은 좀 구별을 해놨어요. 거기에다가 또 그 병화하고 합을 하면서 식상까지 낳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도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온다. 이래서 신사일주 여성분들에 대한 평가가 이제 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죠. 근데 강원 선생님 말 맞다나 정말 남자를 보는 안목이 굉장히 뛰어난 경우들이 많아요. 이 포기하시는 남성분들의 네. 한숨 소리가 들리네요. 네. 그래서 이 경우도 저는 아까 강원 선생님 말씀처럼 신사일주 여성이 남성을 선택했을 때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들이대지 마라. 네, 그러니까 먼저 가면 그러니까 10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나무들이 금일주들 여성분들이죠. 내가 아닌데 네가 왜 뭐 정말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쯤에서 궁금해지네요. 네. 강원 선생님께서 이력이 있으신지. 맞춰볼래? 아니 근데 신금을 워낙 좀 꺼려하셔서. 아니야. 아니에요? 신금이 좀 예쁘거든. 정말 예쁜 경우도 많아요. 신금. 지금 표정 봤어? 그러면 있으신 것 같은데 분위기가 지금. 신사는 없어요. 그래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없으신가요? 실패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지. 이거 뭐 아주 실패라기보다는 아예 경기장 안에도 못 들어가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조카 씨바 그러고 나도 그렇지 뭐. 경기장에는 좀 집어넣어주지. 뭐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뭐 어쩌다고 어장관리라도 해란 말이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나도 잘 모르겠다고. 네, 일단 신사일주에 열심을 권한다면요 허설을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실패하셨나요?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 허세 부리면 안 되군요. 허세 이런 거는 다 지랄들 한다. 다 이런 눈빛으로 바로 돌아옵니다. 꼴값 하고 있네. 여기서 부산 남자는 퍼센테이지가 확 낮아지네. 그래서 이제 성공률이 확 나아지네. 확 나아지네. 내가 저 별 저거 못 따줄 것 같나 말하고 개소리 안 해라면서 그냥 안 만나겠구나. 별을 따다니요. 근데 부산 남자 딴다 그러거든. 그 뭐 신금일주 특히 신사 이러면 진짜 도시적인 게 맞는 것 같아요. 도시적인 거. 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사투리 쓰면 이제 진짜 이것도 굉장히 좀 디메리트 요인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런 거 아니고 우리 의문의 입회. 동네 형님이 청와대 있는데 이런 거 안 되겠네. 너 같은 말투도 일단 안 돼. 그렇군요. 너는 표준어인지 알지만 아니잖아. 저는 이게 광고서 가면 이게 다 표준어거든요. 그리고 또 안 되는 게 지금 안 되는 것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또 안 되는 게 있을까요? 허세 안 되고. 일단 그런 걸 하면 무조건 일단 뭐 경기장에도 못 들어간다. 경기장 안에 못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표준어 연습부터 하셔야겠네요. 경기장 안에 들어갔어도 신사일주들은 극단적입니다. 어떤 면은 바로 됐어, 오케이. 그러나 네. 졸라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굉장히 근데 후자가 훨씬 더 많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지쳐서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신사일주 여성의 판단을 갖다가 이렇게
계속 유예한다는 것은요. 네. 버티는 걸 보겠다는 겁니다. 예, 굉장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근데 있는 문제는 그냥 시간만 지나면 되는 게 아니고 네. 네. 계속된 업그레이드 버전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아, 이 성장하는 과정을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예. 자기 개발. 그런 거 신사일주분들이 결혼을 잘 하는 거는 네. 본인이 네. 악몽이 네. 높이 만들어 가지고 네. 결혼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남성분이 신사일주 여성의 간택을 받았다. 네. 그러면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거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절대 신사일주는 또 다 그런 강한 일주랑 달리 나는 이런 걸 원해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근데도 교묘하게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 리듬에 타고 만들어져 줘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감각이 필요한데 참 좋아야겠다. 난 안 하고 말겠습니다. 네. 되게 마지막에 확 풀어지네요. 근데 제가 또 두 분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이거를 딸과 네. 여성 상사 선배에게 네. 적용해봤는데 네. 이게 허세를 부리지 말고 사투리를 안 쓰는 게 좋다. 네. 참 애매하네요. 네. 딸에게 사투리를 안 쓰다니요. 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사투리보다 허세죠. 헛소리라는 개념이니까. 네. 근데 정말 그냥 직장에서 그냥 일을 잘해야겠네요. 기본적으로 본업에 잘해야겠네요. 네, 그냥 엉뚱한 생각 안 하고 네. 정말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네. 그럼 또 보니까 부모로서도 정확하게 알아줄 분들이기도 네. 하네요. 네. 헛소리 안 하고 그냥 착실하게 부모의 역할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신사일주는 그 좀 현실적이면서 네. 그냥 정확한 면모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이 공략의 대상이 돼야지 뭐 내가 정말 별 따다 줄게 야 우리 시골 한적한 데 가서 살자 이게 뭐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안 빛났고 뭐 이러는 것들. 저 호텔 10년 뒤에 니까 아이가 이러면 바로 그냥 다음부터 연락 안 돼. 다음부터 연락 안 돼. 근데 그거는 무신이 나도 싫을 것 같아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네, 이렇게 신사일주를 또 공약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 워낙 이게 확실한 분이셔가지고 일전에 초반에 이제 친구를 사귈 때도 굉장히 빠를 수도 있고 네. 또 굉장히 느릴 수도 있는데 네. 가끔 그런 말씀해주셨어요. 친해졌는데 어느 순간 네. 진짜 친해? 네, 우리가 진짜 친해. 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아마 이 부분도 거의 비슷한 부분이 아닌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니 네. 이게 정말 단순하게 공약을 했다고 끝날 일이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보면 신사일주 여자 상사한테 인정받는 직원은 진짜 뛰어난 직원이겠네요. 그렇겠네요. 네. 정말. 네. 힘내시고요. 그때 신사일주 이렇게 말하면 신사일주 여자성은 절대 그렇게 말하. 내가 뭐 어쨌다고. 야, 나처럼 잘 챙겨주는 상사 봤어. 딱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서늘하네요. 자기가 예외적인 어떤 그 인간으로 분류되는 거를 굉장히 신합니다. 지금 그럼 듣고 계신 신사일주 상사가 되시는 분들이나 선배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겠네요. 네. 그죠? 네, 뭐라고 저는 신금은 무서워서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덜덜덜덜. 네. 네, 사회에 걸쳐서 신사일주 묻어버려. 토로. 묻어버려. 힘드네요. 사실은 경금이 더 무섭긴 한데요. 네, 사회에 걸쳐서 신사일주 편 진행해 보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전투적인 질문과 사연 투척 덕분에 신사일주 시간 무사히 저희가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일주는 개사일주입니다. 이건 참 주목되는 일주입니다. 네. 또 이 신금이 좋아하는 개수 네. 또 연달아서 거의 만나게 되네요. 개사하면 이제 옛날부터 뭐 가장 남녀 모두 탑 클래스의 네. 좋은 글자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현진 이제 이른바 귀명의 일주인데 과연 이제 21세기에도 여전히 네. 그 가치가 존속될 것인지 네. 사람들을 좀 봐야죠. 네. 궁금합니다. 네. 네. 개사일주 시간에 네. 돌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